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지금 오늘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가 조금 이제 목표가 터치를 하면서 저도 이제 누적 수익률 이제 100%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사실 연초부터 좀 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힘든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들로 좀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에 성장주들이 한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LG N솔루션 청약이 좀 끝난 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다시금 좀 생기면서 낙폭이 큰 성장주들이 조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좀 낙폭 과대 종목들, 그래서 이런 성장 섹터를 좀 매수가 들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오늘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리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키다리 스튜디오 좀 볼 텐데, 이 종목이 오늘 그냥 한 번에 좀 급등이 연출이 좀 되면서 1차 목표가를 넘어서 바로 2차 목표가까지 이렇게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제 이렇게 박스 안에서 좀 눌림이 있는 구간에서 제가 편입을 했었는데, 바로 좀 시세가 크게 나오게 됐고요. 그때도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편입을 할 때 제가 주목해야 되는 이제 포인트가, 원래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 웹툰 쪽에 이제 강자인 업체지만 최근에는 이제 영상 쪽에도 이제 그 사업에 좀 뛰어들고 하면서 종합 컨텐츠 업체로 이제 변모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가 키다리 이제 ENT랑 이제 합병을 좀 하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존의 웹툰을 영상화하는 한 10편 정도를 영상화 시킬 거다라는 계획을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런 합병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좀 박스권을 좀 뚫어내고 큰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한 차례 시세 이후에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이 상태에서는 역시나 우리가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 어쨌든 오늘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좀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솔트룩스 좀 볼게요. 이 종목은 어제는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안 했었고 전화 연결상으로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솔트룩스는 어제 편입을 좀 하고 오늘도 소폭 좀 플러스 흐름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 조금 꾸준한 우상향의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업체도 역시나 이제 AI, 빅데이터 관련된 업체고요. 제가 이 종목을 편입한 거는 그 메타 휴먼 쪽의 모멘텀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점점 메타 휴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가고, 이 메타 휴먼이 오히려 이제 기업들하고도 협력을 좀 하면서 돈을 더 벌고 있는 이런 상황인 만큼 이 메타 휴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CES에서도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메타 휴먼으로 이제 변경해서 만들어가지고 한번 주목을 받았던 그런 업체인데, 이번 CES에서도 새로운 이제 메타 휴먼을 공개를 하면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AI나 이런 빅데이터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메타버스 쪽의 모멘텀들까지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역시 솔트룩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리뷰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네오위즈를 좀 볼게요. 네오위즈는 이 종목 예전에 이제 2차 목표가 터치를 좀 하고 한동안 이제 눌림이 이제 나왔던, 그리고 특히나 1월 달에는 게임주도 다 조정받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쭉 이제 다시금 반납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다시 좀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잡고서 조금씩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도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을 때가 네오위즈 홀딩스가 먼저 한번 크게 올라가고 네오위즈가 그 흐름들을 뒤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오위즈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를 시세가 조금 더 좋은 편인데, 네오위즈 홀딩스의 좀 시세가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진다고 하면 네오위즈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역시 관련해서 같이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차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좀 바닥권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네오위즈까지 일단 리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한번 신규 종목 이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를 좀 체크를 하면
좀 올라왔고요. 좀 올라왔네요. 57,900원이고, 종목명은 바이브 컴퍼니라는 업체입니다. 지금 소폭 조금 상승세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바이브 컴퍼니도 결국에는 AI, 좀 빅데이터 관련된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어제도 이런 썰투룩스를 좀 편입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AI나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메타버스 모멘텀에 충분히 엮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움직였던 기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이제 단기적인 좀 반등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AI나 빅데이터 쪽이 향후 메타버스 모멘텀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이브 컴퍼니까지 좀 편입을 하게 됐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바이브 컴퍼니는 카카오에서 분사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AI 쪽이나 빅데이터 쪽에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 업계에서는 인정을 받는 업체이다 보니까 나름 정부 쪽의 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좀 많이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인 만큼 역시나 이런 정부 정책에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뭐 하나의 좀 예로는 대검찰청에서 이제 빅데이터 사업 수주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이제 그런 이제 범죄 증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각 수사 기관마다 이제 담당하는 수사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즉 빅데이터화 시키고 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이제 만들고자 하고 지금 이제 수주에 그때 제안을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빅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바이브 컴퍼니가 그 수주를 좀 많이 따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대검찰청에서 내걸었던 전체 컨소시엄 규모에서 한 45%가 이제 바이브 컴퍼니가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상당 부분의 이런 정부 관련된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수주를 좀 따내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사업에도 앞으로 계속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검찰청 모멘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앞으로 추가적으로 정부 관련된 사업에도 역시 주목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또 이제 어제 이제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예산 편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5천억 정도 이제 얘기가 나왔고, 2026년에 우리나라 업체가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5등 국가로 올라올 수 있게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역시나 이제 관련된 인력 확충이랑 그다음에 생태계 좀 확대,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추가적으로 R&D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정부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핵심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게 또 바이브 컴퍼니인 만큼 앞으로 이런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메타버스 모멘텀들이 하나둘 다시금 생겨나고 이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런 빅데이터, AI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정부와 연관성이 좀 이런 바이브 컴퍼니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업체의 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로보 어드바이저 쪽에 있습니다. 이제 핀테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업체가 이제 최근에 퀀티시라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핀테크 사업을 점차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핀테크 업체는 조금 차별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좀 가상자산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전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업체들이 사실은 가상자산보다는 주식이라든지 뭐 파생상품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핀테크 시장이 확대를 좀 하면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또 모멘텀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특화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바이브 컴퍼니가 역시나 성장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향후 이런 메타버스, 핀테크 이런 모멘텀들 같이 좀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한번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현재 그 가상화폐가 또 4만 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바이프 컴퍼니라고 하면 이제 지금 이 시장에서 막 시세가 안 좋고 뭐 박살나는 종목 중에 대부분이 이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고 이 종목은 컨텐츠보다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에 가까운 그 장비나 이런 그 기반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시세도 그렇게 최근 들어 많이 난 적이 없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 인터넷 보안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쪽과 관련된 그런 그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갖고 왔다는 것은 컨텐츠 쪽보다는 이제는 뭔가 장비나 또는 뭐 예를 들면 인프라나 이런 솔루션 쪽으로 좀 간다면 많이 올랐던 종목은 이제 좀 가기 어렵지만은 또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라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전에는 이런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나오면 무조건 관련돼서 컨텐츠가 좀 핵심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뭐 특수 효과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메타버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하면서 자연스레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 시장입니다. 데이터 시장. 그래서 이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사업이 조금 더 탄탄하게 일단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소프트 업체들이 이제는 좀 더 이런 메타버스 쪽의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이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 바이브 컴퍼니가 좀 수혜가 기대가 되니까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업체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는 6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6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